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혼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림 속 이 아이, 아빠는 한국인, 엄마는 필리핀인인 혼혈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표정이 슬퍼 보이네요. 이 아이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는지 비가 유난히 많이 쏟아지던 어느 날입니다. 여기 우동 한 그릇이랑 김밥 한 줄 주세요. 이모, 쫄면 하나 만두 하나요. 평일 점심시간이면 정신없이 바쁩니다. 대학가에 위치한 분식집이라 학생들로 가득해서 근처 대학에 다니는 딸까지 와서 돕고 있었죠. 엄마, 빨리 알바생 써야지. 이러다 병나겠어. 알바생 쓰는 게 쉽니? 며칠 못 버티고 나가기 일쑤인데. 그건 그렇지. 아, 나 이제 수업 들어가 봐야 해. 어머나, 너 밥도 못 먹고 어쩌니? 엄마가 후딱 김밥 한 줄 말아줄게. 아니, 그냥 편의점에서 빵 하나 사갖고 들어갈 거야. 대학 2학년인 딸은 처음엔 자기가 다니는 대학 앞에 엄마 분식점이 있다고 좋아라 하더니 공강시간 틈틈이 엄마 돕느라 정작 지 점심은 챙기지도 못하네요. 얼마 전부터 알바생을 구하고 있지만 오래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배달이 훨씬 돈이 된다고 그리 몰리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둡니다. 그때였죠. 비에 쫄딱 젖어 생쥐 같은 모습의 한 아가씨가 뛰어들어오더군요. 어머 세상에, 비를 맞았나 보네. 전 근처 대학 학생인 줄 알고 뒤쪽 화장실로 안내를 해주고 수건과 딸아이 티셔츠까지 하나 챙겨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 매우 얼굴이 창백하고 눈에 총기도 없는 거예요. 어디 아파요, 혹시? 아닙니다. 그냥 며칠 못 먹어서. 아니 왜? 사정을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얼른 김밥을 말았고 따뜻한 국물과 함께 주었죠.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그러다 체할라. 그렇게 김밥 한 줄을 뚝딱 먹어치운 아가씨는 바쁜 가게 사정을 보고는 가게 상에 남아있던 그릇들을 나르면서 제 일손을 도왔습니다. 어휴, 괜찮은데. 밥값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워낙 바빴고 아가씨가 일을 어찌나 야무지게 하던지 그냥 그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가게가 좀 한가해지고 한시름 놓았죠. 아가씨, 어쩜 그렇게 일을 빠르게 잘해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어쩌지? 아닙니다. 저 밥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학생이에요? 네. 어디? 여기 학생? 아닙니다. 그러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 앞에 사람 구한다고 써있던데 혹시 제가 해도 될까요? 아가씨가? 네. 전에 식당에서 일해본 적 있습니다. 오늘 보니 그런 거 같던데 그래주면 내가 더 좋지. 그런데 부탁이 좀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일 끝나고 저 방에서 지내도 될까요? 잠만 자면 되는데요. 저희 가게는 낡은 3층 건물 1층에 있습니다. 분식집 하면서 건물 주인이 급하게 내놓은 건물을 제가 갖고 있던 집을 팔고 대출까지 받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3층으로 이사를 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죠. 저도 가게와 아래 위층이라 편했고요. 1층엔 그 전에 작은 동네 슈퍼짜리라서 뒤쪽에 쉬는 공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 물품 박스 등을 쌓아 놓았고요. 아마 옷을 갈아입을 때 본 모양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저기서 너무 좁고 답답할 텐데. 괜찮습니다. 저 거기서 머무르게만 해주시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뭔가 딱한 사정이 있는 아가씨다 싶었죠. 아가씨 말로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돈을 벌러 학교도 그만두고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오자마자 방을 구하려고 했던 돈을 사기당하고 결국 찜질방에서 전전하다 저희 분식집까지 뛰어들어오게 된 거랍니다.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딸과 비슷한 또래라 찜질방을 전전하게 할 수도 없어 그렇게 허락을 했죠.
그런데 그 아가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아무나 집으로 사람을 들이면 어떡해? 그렇다고 서울 와서 사기당하고 돈 한 푼 없다는데 남은 방 좀 쓰게 하면 되지. 당신은 그게 문제야. 사람을 너무 믿어. 저러다 돈 들고 튈 수도 있어. 그런 아가씨 아니거든. 엄마 병원비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하여튼 순진하긴. 다 그렇게 사람 안심시켜놓고 뒤통수 때리는 거야. 이 사람은 속기만 했나? 참. 가게에 가지고 갈 것이라곤 김밥 재료뿐이거든. 오늘도 나가보니 물청소까지 싹 해놓고 재료 정리까지 해서 내가 얼마나 편했는데. 아무튼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보내. 남편은 유난히 예민하게 굽니다. 특히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내는데 어머님 말로는 남에게 속은 적이 있어서라고 하더군요. 미안해 홍주 씨. 우리 남편이 아무래도 낯선 사람에 대한 기피증이 있어서 계속 여기서 지내기는 힘들 것 같아. 대신 내가 다른 방을 좀 알아봐 줄게. 그렇게 다른 방을 알아볼 때까지만 머무르기로 하고 홍주 씨와의 동거는 계속되었죠. 이 근처 원룸들 엄청 비싸 엄마. 보증금 300은 있어야 하고 월세도 40만 원에 관리비까지 50은 없어지는데 학생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게 큰일이네. 니네 아빠는 저렇게 펄쩍 뛰고. 아빠는 왜 그래? 지난번에도 그러고.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딸이 아침마다 필리핀 선생님과 전화 영어를 한다는 소리에 펄쩍 뛰며 그만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영어를 배우려면 학원을 가지. 무슨 전화로 영어를 한다고? 아빠, 요즘 다 그렇게 전화로 영어 공부해. 당장 그만둬. 대학 나왔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때도 그렇게 해서 전화 영어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친구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도 호의적인데 새로운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것 또한 남편이 젊은 시절 사기를 당하고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이라 이해하기로 했죠. 홍주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영어도 잘해서 가끔 오는 관광객 손님 응대도 잘했고 맘에 쏙 들게 일도 잘하더군요. 이런 알바생 구하기는 요즘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혹시라도 그만둘까 저는 걱정이 되어서 있을 만한 곳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집 단골인 분이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영 마음이 쓰였다면서 함께 지내도 좋다고 하더군요. 밤에 말동무나 해드리면 된다면서. 세상엔 이렇게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요 뒤 아파트야. 그냥 할머니 일찍 주무신다니까 퇴근하고 들어가서 씻고 자면 되고 아침만 차려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된대. 감사합니다, 사장님. 홍주 씨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러는 거지. 어쨌든 다행이다. 그치? 그렇게 홍주의 숙소가 정해지고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기본적인 세면 도구부터 우리 딸 윤희가 화장품까지 선물해 주더군요. 홍주가 숙소를 옮기는 전날 밤 영업이 끝나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핸드폰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건망증이 무섭죠. 저는 부랴부랴 가게로 갔습니다. 혹시 홍주가 잘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남편이 가게에 있는 겁니다. 가게 문 안 닫은 줄 알고. 무슨 소리야. 불 다 꺼져 있었을 텐데. 홍주 씨는 그때 의자 한켠에서 울고 있는 홍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홍주 씨, 왜? 저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또 무슨 말을 했을지 뻔히 알기에 화도 났고요. 저는 남편을 데리고 부랴부랴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래? 내일 숙소 옮긴다고 했잖아. 아니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괜히 남의 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소개하고. 걱정 마. 그쪽도 마침 방 하나 쓸 사람 구하고 있었고 홍주 씨가 간단히 누구보다 좋아하더라. 젊은 친구라고. 그건 그렇고 애한테 가서 뭐라고 했길래 홍주 씨가 울고 그래. 내가 뭘 하긴 뭘 뭐래. 화를 벌컥 내고 집을 나가버린 남편은
새벽이 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오더군요. 미안해, 홍주 씨. 우리 남편이 홍주 씨 있는 걸 깜빡했나 봐. 겨우 구한 알바생이 또 나갈까봐 전 노심초사했고 홍주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홍주는 아파트 할머니 댁으로 숙소를 옮겼어요. 그 이후로 남편도 더 이상 말이 없었고 홍주 씨 덕에 전 아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죠. 사장님은 아저씨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 바깥 양반? 대학 졸업하고 집에서 하도 시집가라고 해서 선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윤희 아빠가 나온 거야. 제대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첫 선본 남자랑 결혼한 거지. 재미없지? 아저씨 좀 무서우신 것 같아요. 사실은 겁이 많아서 그래. 겁이 많으니까 자신이 당하기 전에 경계부터 하는 거야. 남편은 작은 홍보 광고회사 대표입니다. 주 업무는 명함 작업과 식당 간판 디자인, 현수막 제작 등을 하고 있죠. 워낙 언변이 좋고 사람들과 잘 사귀다 보니 이젠 단골들도 제법 있어서 고정 수입도 괜찮습니다. 특히 선거철이나 연말이면 특수를 누려서 큰돈을 한꺼번에 벌어오는 날도 있죠. 그때면 사람들을 모아 술 파티를 하고 노래방에서 한턱 쏘고 하여튼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날이 많았고 처음엔 불만이었지만 업무상 접대라는 생각에 이젠 건강만 하라고 이것저것 비타민제만 챙겨 먹인답니다. 오늘 윤희 생일인 거 알지? 윤희 좋아하는 파스타 집에 예약해놨어. 아, 맞다. 아이, 근데 어쩌지? 내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저기 새로 오픈한 한식당 대대적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거든. 꼭 오늘이어야 해? 그래도 딸 생일인데. 그래. 아이, 나도 웬만하면 바꿨지. 그런데 그쪽에서 시간 없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말이야. 워낙 금액도 컸던 곳이고. 알았어. 윤희한테는 당신이 직접 이야기해. 그래. 아니, 내가 이번에 큰 건 당겨서 당신 핸드백 사줄게. 그냥 돈으로 줘. 들고 갈 데도 없는 핸드백은 됐어요. 저는 이미 3인석으로 예약을 했기에 고심하다가 홍주 씨를 데리고 가기로 했죠. 같이 가요. 어차피 저녁에 할 일도 없잖아. 저까지요? 아니에요. 홍주 언니, 같이 가요. 나 생일인데 축하 안 해줄 거예요? 우리 살가운 딸 보세요. 언제 또 금세 홍주가 언니가 되었습니다. 딸의 반응에 홍주는 함께 동행을 했고 저희 셋은 파스타집에서 저녁 식사를 시작했죠. 근데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그러게. 우리 윤희는 영어 공부를 엄청 해도 손님 오면 말 한 번 떼기가 힘들던데. 아, 저는 그게 모국어예요. 모국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필리핀 분이라서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 자랐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죠. 그동안 아프다고 한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인 것도 몰랐고 홍주 씨가 필리핀 혼혈인 것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전혀 몰랐어요. 한국 사람 같아서. 네, 말 안 하면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아프다는 어머니는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네, 필리핀에 계세요. 그럼 왜 여기까지 왔어요? 곁에서 봐드려야지. 그제서야 홍주 씨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비를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잠시 말을 못 이어가던 홍주 씨의 말에 저와 윤희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척 누구? 고모 삼촌? 아니, 아빠. 홍주 씨의 아빠는 홍주 씨를 낳고 한국으로 돌아가 오지 않았답니다. 가끔 TV에서 그런 사연을 들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 듣고 보니 같은 한국인으로서 미안해지더군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무슨 아빠가 그렇게 무책임한데. 아빠 이름이나 사진은 있어요? 이름은 앤디 킴이고 사진은 없습니다. 엄마 말로는 찍은 사진을 전부 불태우고 떠났다고 했어요. 이런 미친놈.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죠. 누굴 보고 욕을 하는 거야?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과 케이크 들려져 있었죠. 여보.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딸 생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때 눈물을 닦으러 화장실에 갔던 홍주가 돌아왔죠. 어떻게 여길? 우리가 같이 오자고 했어요. 당신 못 온다고 해서. 남편이 워낙 홍주 씨를 좋아하지 않아 조심스러웠지만 딸 생일인데 설마 뭐라고 할까 싶었죠. 앉아요. 당신도 식사해야지. 나 먹고 왔어. 와, 꽃 너무 예쁘다. 그러게, 생전가도 나한테는 장미 한 송이 없더니 딸 바보는 다르네. 홍주 씨는 좌불안석인 듯 보였고 전 분위기를 위해 화제를 바꿨죠. 여보, 홍주 씨가 사실은 엄마가 필리핀 분이래.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잘한 건가 봐. 그 소리에 남편은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홍주 씨 필리핀 대학에서 광고학 전공하고 있나 봐. 공부도 엄청 잘했는데 엄마 편찮으셔서 이렇게 돈 벌러 나왔대. 전 도망간 홍주의 아빠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아도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인데 괜한 이야기 꺼내서 분위기 흐릴 것 같았습니다. 윤희 씨, 생일 축하해요. 제가 별것은 아닌데 필리핀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팔찌예요. 어머,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근데 이렇게 귀한 걸 날 줘도 돼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한국 와서 제가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고마워요. 정말. 그럼 홍주 언니 생일은요? 나도 알아야 선물을 하지. 저는 12월 5일이요. 와, 추운 날 태어났네요. 저희 고향은 12월도 안 추워요. 맞다. 필리핀은 따뜻하지? 홍주 씨의 사정을 듣고 보니 정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겨우 21밖에 안 된 아가씨인데 엄마의 병원비를 받으러 먼 한국까지 왔다는 것이, 그리고 남의 나라까지 가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도망왔다는 그놈도 진짜 나라 망신 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우리가 꼭 찾아줄게. 뭘? 아버지 말하는 거야? 당신이 무슨 수로 찾아? 이 넓은 대한민국 땅에서. 왜 못해? 경찰에 당장 신고하고 전단지 붙이고. 됐네. 그냥 이름 하나 달랑 가지고 왔다던데. 그건 그렇고 당신은 아버지 찾는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날 들었어. 당신한테 혼난 날. 울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물었지. 그러고 보니 남편이 가게에 물 마시러 갔다는 그날 그 아가씨는 울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가 힘껏 도울게요. 일한 만큼 돈도 챙겨주고 그 나쁜 놈도 잡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난 우리 딸 같은 마음에 사정이 너무 딱해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체류 시간도 길지 않았고 엄마 수술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했죠. 저는 자세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찾으려는 사람은 앤디 김, 20년 전에 그렇게 불렸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한국 이름은 모르더군요. 사진도 한 장 없는 그 앤디 김이라는 사람, 사실 난감했습니다. 당신이 좀 알아봐줘요. 당신은 발이 넓잖아. 참나.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아? 당신도 괜한 일 벌이지 말고 적당히 돈 줘서 내보내. 사람이 왜 이렇게 차가워? 불쌍하잖아. 남편은 제가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것 같았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기로 하고 경찰서에 물어봤지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도 조금씩 지쳐가고 홍주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과 동기 아버지가 20년 전에 필리핀에서 사업을 했는데 앤디 킴이라는 사람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대. 정말?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가이드를 했었나 봐. 사업차 한국서 오는 사람들 공항에 데리러 나가고 데려다주고 관광도 시켜주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 아버지도 몇 번 만났었다고. 20대 중반이라나? 그래서 혹시 소식은 안 돼? 그건 모르고.
얼마 있다가 한국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결혼한다고. 그래? 그럼 진짜 그런 사람이 있긴 했구나. 아, 그리고 그 사람 고향이 청주라고. 맞다. 청주에 오면 한번 모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대. 그게 끝이야. 아우, 그래? 니네 아빠 청주니까 혹시 알 수도 있겠네. 전 너무 반갑고 기뻤죠. 남편의 고향은 청주고 청주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오자마자 물었죠. 여보, 청주에 혹시 필리핀에서 가이드하다 온 사람 있나 찾아봐.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윤희가 좋은 정보를 갖고 왔더라고. 애까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게 만들어? 이 공부하는 애한테 참 당신도. 그게 왜 쓸데없는 일이야? 남 힘들 때 도와주는 그것도 공부지.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죠. 홍주가 아무 이야기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고 점심시간이 끝난 후 홍주가 살고 있는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댁을 가려면 1동과 2동을 지나야 하는데 1동 앞에 눈에 익은 차 한 대가 있더군요. 분명 남편의 작업 차량이었습니다. 그저 이 아파트에 작업을 하러 왔다고만 생각했죠. 그때 남편이 나오더군요. 저는 서프라이즈 하려고 기둥 뒤에 숨었죠. 그런데 남편의 손을 잡고 나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정도의 나이로 보이더군요. 여보! 저를 본 남편은 놀란 듯 했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아이 당신이 이 시간에 왜 여길? 홍주 씨가 출근을 안 해서 집에 찾아가는 중이야. 그런데 당신은 이 아이는 누구야? 아이 고객 아인데 할머니 댁에 좀 바래다 달라고 해서. 고객 아이를 왜 당신이? 임신 중이거든. 만삭이라 꼼짝을 못해서 부탁하더라고. 아, 저는 좀 의아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따내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남편이니까요. 그만둔다고 하던데. 누가? 그 필리핀 여자애. 당신한테 그래? 나한테는 그런 말 없던데. 글쎄, 너무 친절해서 미안했나 보지. 저는 홍주를 찾아갔고 홍주는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대신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왜 갑자기 그만둔다는 거야? 사람 찾아야 한다면서 어디로 가려고? 아무래도 필리핀으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대요. 어쩜 좋아. 그래도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떡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꼭 잊지 않을게요. 저는 일한 돈에 조금 더해서 챙겨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잠시 머뭇거리던 홍주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죠. 저 사장님, 무슨 할 말 있어? 남편, 아저씨, 너무 믿지 마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여기 아파트에서 어제 봤어요. 어떤 임신한 여자랑 차 타는 것도 보고. 아, 그 여자? 나 알아. 남편 고객이야. 그런 것 같지 않던데. 굉장히 친절해 보이고. 거래처 건물주인데 우리 남편을 좀 부려먹지.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거든. 돈 벌어먹고 살려니 할 수 없나 봐. 힘들어해 아주. 그렇게 홍주는 남편에 대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당신 좀 조심해야겠어. 일 때문인 건 난 알지만 사람들은 오해하잖아. 홍주도 당신 보고 놀랬나 봐. 임신한 여자랑 같이 있다고. 참 애가 아주 당돌하네. 이것 봐. 당신하고 나하고 결국 이간질하고 떠나잖아. 그런 거 아니고 내가 걱정되니까 그런 거지. 걔 엄마도 이상한 남자 만나서 배신당하고 힘들게 살았으니 애가 남자에 대해 좋은 생각이 들겠어? 배신이래? 남자가 배신한 거래? 하여튼 지들이 혼자 싸질러 놓고. 여보, 당신 무슨 말이 그래? 그럼 여자가 혼자 그랬겠어? 됐어. 왜 그런 이야기로 당신하고 나하고 싸워야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애 재수없다고 한 거 아니야? 남편은 격하게 흥분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런 성격이 있었나 새삼 놀랐습니다. 선을 볼 때만 해도 세상에 이런 젠틀맨은 없었으니까요.
차 문을 열어주는 건 기본이었고 운전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던지 저희 아빠 엄마한테도 입에 혀처럼 굴었죠. 그 덕분에 아빠가 집도 마련해 주시고 남편의 사업 자금도 대주셨으니까요. 꿍한 딸만보다 살가운 남편을 보니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20년간 완벽에 가깝게 남편 노릇과 아빠 노릇을 한 사람이죠. 주변 이웃들에게도 평판이 좋았고 함께 일을 하는 직원들도 쿨하고 성격 좋은 사장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주가 떠나고 3주쯤 지나서였을까요? 아마 3일 못 들어올 거야.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인사만 하면 될걸. 큰 계약 따려면 이번이 기회야. 저 경쟁업체 놈들은 아예 거기서 돗자리를 깔았다니까. 큰 계약을 앞두고 대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요. 그래서 아예 3일 내내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준비했고 남편은 그렇게 부산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갔죠. 홍주가 간 후 저는 아줌마 알바생을 구해서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일은 잘했지만 말이 좀 많더군요. 잠시도 쉴 틈 없이 말을 하는 아줌마의 말에 재밌기도 했지만 지치기도 했습니다. 난 처음에 남편인 줄 알았다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 부인이 따로 있고 우리 일하는 집 사모님은 그냥 뭐라고 할까? 애첩? 아니다. 여기가 진짜 부인일 수도 있지. 아니, 어떻게 30년 넘게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와이프 바보 아냐? 얼마나 완벽하게 두 집 살림을 하면 그러겠어. 세상 양쪽 다 그렇게 좋은 남자는 없어요. 전 아줌마의 말에 말도 안 된다고 했고 아줌마는 일하러 다니는 집마다 사연을 꺼내며 이야기 꺼내기 바빴죠. 잘못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재산이 다른 애한테 간다니까. 남일로 웃어 넘기던 그 일이 현실이 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치킨 사왔어. 오랜만에 우리 치맥 어때? 저한테 미안해서일까요? 아님 이것도 일종의 영업일까요? 남편이 가게에서 시금치를 다듬고 있던 저를 위해 치킨을 사왔답니다.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했지. 중요한 계약도 안 했어.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힘 빼더니 결국 해냈네. 말도 마. 아이, 그 상대 놈들 얼마나 야비한지. 그래봐야 나한테는 못 당하지. 아주 신이 난 듯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며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바쁜 건 끝난 거야? 끝나면 안 되지. 이 비즈니스가 끝이 있나. 또 열심히 뛰어야 당신 일 그만두고 유한부인처럼 편히 살지. 우리 윤희도 제대로 된 놈하고 결혼시키고. 제대로 된 놈이 어떤 사람인데? 능력 있고 뭐 우리 윤희밖에 모르는 그런 남자. 뭐 나 같은? 남편은 닭다리를 2개 뜯더니 저를 하나 주더군요. 자, 건배.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필리핀으로 갔다던 홍주가 뛰어들어오더군요. 저와 남편은 놀라서 보았습니다. 어? 홍주야, 너 어떡해? 사장님, 아빠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홍주의 눈은 남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움찔했고 홍주는 분노와 원망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더군요. 아저씨가 아빠 맞죠? 앤디킴. 지금 뭐라는 거야, 얘가? 아빠 맞대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맞대요. 저희 엄마 이멜다 22년 전에 마닐라에서 만났잖아요. 그러자 당황한 남편이 홍주를 밀면서 경찰을 부르라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 엄마 병원비 없다고 없는 사람 찾아다니더니 결국 타켓을 나로 잡았네. 야, 네 엄마가 그렇게 시키든? 아빠 맞잖아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 엄마 이멜다라고요. 나 참 미치겠다. 야, 내가 뭘 했어? 괜히 이상한 사람 거두면 이런 사단 난다고 당신한테 말했잖아. 홍주 씨, 침착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하고. 저 그때 아저씨가 돈 주면서 가라고 해서 홍주 말로는 남편이 돈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했답니다. 제가 사실 병이 있다고 하면서
너무 힘든데도 절 신경 쓰느라 더 힘들다면서요. 왜 도대체 남편은 이렇게 이 아이를 못 보내서 난리인지 궁금했죠. 내가 이럴 줄 알고 보낸 거야. 쟤 완전 사기꾼이라고.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랑 자기 버림값을 받으러 나왔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빠 닮았다는 거야. 애가 다급해서 그런 건데 왜 그래? 당신이 그럼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달래서 보내야지. 왜 내가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 몇 푼에 쫓아내냐고. 저것들 지금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라니까. 나 필리핀은커녕 동남아 비행기도 안 타본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아유, 답답하다 진짜. 남편은 너무 답답한 듯 어쩔 줄을 몰라 했고 홍주는 계속 울면서 남편을 원망하듯 쳐다보더군요. 우리 아빠 맞잖아요. 엄마한테 사진 보내줬는데 맞다고 했어요. 아마 윤희 생일에 파스타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낸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의 팔을 들더군요. 맞았어요. 엄마가 아빠 팔꿈치에 큰 점 있다고 했어요. 여기 바로 있잖아요. 야, 팔꿈치에 점 있는 사람이 한둘이야? 그리고 네가 지금 내 팔에 있는 점 보고 지어낸 거잖아. 얘 진짜 수사기꾼이네. 아니라고요. 아빠 맞다고요. 당장 경찰 불러. 이게 안 되겠어. 이런 애들 혼을 내서 추방을 시켜야지. 남편은 경찰을 불렀고 홍주는 끌려가다시피 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죠. 왜냐하면 20년 전 남편을 만나고 바로 아기를 가져서 그 이후 남편은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마음으로도 도와주려고 애썼던 홍주에게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20년간 평화롭던 우리 가정을 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죠. 엄마, 난 아빠 믿어. 보이스피싱도 결국은 내 가족을 믿지 못하고 범인들 말만 듣고 돈 빼앗기는 거잖아. 홍주도 일부러 우리 집을 타겟으로 접근했을 거야. 엄마가 워낙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로 소문이 났잖아. 딸의 말을 듣고 보니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 정말 그런 적 없는 거 맞지? 그렇다니까. 여보 제발. 우리끼리라도 이러지 말자.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해서 강제 출국시킨다고 연락 왔어. 그래, 그러자. 내가 남편을 못 믿으면 누굴 믿어? 저는 남편에게 있던 모든 의심을 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엄마, 하는 김에 이것저것 다 해. 10년을 넘게 건강검진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딨어? 멀쩡해. 네가 하도 닥달하니까 받는 거지. 그래도 딸밖에 없네. 엄마 생각하는 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라면서 조금 떨어진 종합병원에 예약을 해둔 딸 덕에 아침부터 금식을 하고 검진을 받으러 갔죠. 조금 떨리더군요. 갱년기 시기에는 없던 병들도 생긴다고 하던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혈액검사부터 다양한 검사를 하고 마지막 자궁검사를 위해 산부인과 쪽으로 향하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핸드백을 들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인가 하며 다가가려는 순간 배가 만삭인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남편의 옆에 앉더군요. 오유미 씨, 남편분과 같이 초음파실로 들어오세요. 그때 저희 남편과 그 만삭의 여자가 일어섰고 남편은 그 만삭의 여자를 감싸듯 안고 초음파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숨을 쉬기도 어려웠죠. 남편분이라니요. 설마 저것도 영업에 하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망설이다 자궁 검사를 위해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검사를 끝내고 나와 보니 둘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검사 때문인지 뭔지 다리에 힘이 풀려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의자에 앉아 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제가 지금 추궁해봐야 또 미꾸라지 빠지듯 빠질 게 뻔합니다. 영업이니 거래처 사장 부탁이니. 그러나 오늘 본 그 장면은 아이의 아빠가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러나 어디에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서 속을 태우며 해결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생신인 거 알지? 아, 그랬나? 어머니는 치매를 앓으신 지가 건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다행히 중증 치매가 아니라 집에서 간병인의 도움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 이젠 절 알아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으십니다. 그 정정하시고 까랑까랑하시던 분이 저렇게 힘없이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머니 생신이라 이것저것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가면 꼭 영상통화해? 걱정 말고 조심해서 다녀와. 딸은 과 친구들과 MT를 가게 되어 할머니 생신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잘 지내셨죠?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신 어머니는 별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요즘은 통 말씀도 없으시고 하늘만 보고 계세요. 드시는 것도 너무 적어서 걱정이고 기력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여사님이 계셔서 제가 마음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댁에 가서 쉬세요. 저희가 있을 테니까. 네, 그럴게요. 아, 그리고 엊그제 어머님이 정신이 바짝 나셨는지 방 장롱을 정리하시고는 저기 갖다 버리라고 쌓아두신 게 있는데 제가 버려도 되는 건지 몰라서요. 예, 그거 제가 보고 처리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 요양보호사가 떠났고 저희 부부는 어머니에게 고깔도 씌워드리고 케이크에 초도 붙이고는 윤희에게 영상통화를 했죠. 할머니, 저 윤희예요. 할머니 생신에 못 가서 죄송해요. 제가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할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사랑해요. 윤희의 영상에 옅은 미소를 보이시던 어머니는 고개까지 끄떡 하시더군요. 어머니, 손녀딸이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보지도 않으시더니. 그렇게 어머니와 생일을 보내고 났습니다. 어머니 목욕도 씻겨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렸더니 개운하신지 잠이 드셨네요. 여보, 어쩌지? 작업 하나만 해달라고 연락이 왔네. 앞에 이벤트 현수막이 뜯어졌다고. 이 밤중에? 내일부터 이벤트 시작이라는데 얼른 다시 작업해줘야 할 것 같아. 당신 혼자 괜찮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어머님 주무시니 나도 대충 씻고 먼저 잘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그래 여보. 고마워. 남편은 의뢰인 일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가고 나니 그때 요양보호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이 정리해 놓으신 짐이요. 건너방 한켠에 쇼핑백에 모아둔 짐이 제법 되더군요. 보아하니 어머님 예전에 쓰시던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오래된 물건들이 많더군요. 남편이 어릴 적 그려놓은 그림도 있었고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낯선 물건을 발견했죠. 사진 한 장이었는데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 걸 보니 학교 때 만난 여친인가 봅니다. 핏이 굳고 있는데 그 뒤에 영어로 써있는 글씨가 보였어요. 이멜다. 이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전 소름이 끼쳤죠. 바로 그 홍주의 엄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이멜다이고 진짜 남편은 그 홍주의 아빠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사진 외에 다른 물건들도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 박스를 발견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수많은 여자들의 사진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심지어 가운데 아기를 데리고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말소된 예전 여권을 보니 그곳에는 분명 필리핀을 방문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 출국 기록과 마지막 귀국 기록을 보니 약 2년간 필리핀에 머무른 것 같았습니다. 전 심장이 벌름거리고 호흡이 가빠졌죠. 저와 20년간 살아온 남자의 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전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남편의 그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을 즈음 갑자기 어머님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뛰어나가 보니 어머님이 화장실을 가시다 넘어져 계신 거예요. 너무 놀라 저는 119를 불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응급실에 도착한 저는 기막힌 상황에서 이성을 잃고 말았는데요. 응급실에 남편이 허둥지둥 거리고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때 본 그 임산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더군요. 아마도 양수가 터진 모양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얼른 수술 동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내분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해요. 어머님은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타박상을 입으셨고 안정제를 맞고 주무십니다. 수술 동의서를 쓴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조금만 참아. 아이가 거꾸로 있대. 바로 수술 들어갈 거야. 나 무서워. 형우 때처럼 또 문제 생길까봐. 그래서 수술하는 거잖아. 걱정 마. 사랑해. 하면서 그 여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더군요. 그리고 여자가 수술방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후 저는 달려가 뒤통수를 아주 힘껏 갈겼습니다. 놀란 남편은 저를 보고 뒤로 주저앉았죠. 인간 말종, 쓰레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그만한다. 네 어머니 모시고 가.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저 여자는 또 영업이니? 너는 어디까지가 영업이야? 더러운 자식. 혹시나 했고 설마 했어. 그래도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20년을 넘게 몰랐을까 싶어서. 그런데 내가 바보 천치였네.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하나야. 전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제 손이 얼얼할 정도로. 그리고 택시를 탔어요. 성진 경찰서로 부탁합니다. 홍주를 의심하고 홍주에게 상처를 남긴 것이 너무 마음 아파 경찰서로 찾아갔죠. 홍주야, 미안하다. 네 말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모질게 내쫓아서. 그리고 그날 저는 홍주와 홍주 엄마의 한 맺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2년 전 필리핀 마닐라. 홍주의 엄마는 그곳에서 대학을 다니며 평범한 교사를 꿈꾸던 여대생이었죠. 그 당시 한류 드라마가 한참 붐을 일으키며 한국에 대한 로망이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알바하던 식당에서 손님들과 함께 온 가이드는 종업원들에게 친절하고 매너 좋은 남자로 소문이 나 있었죠. 이멜다는 식당에 자주 오는 그 남자를 알게 되고 가이드 통역일을 제안받아 함께 일도 하며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던 필리핀명 앤디 킴이었죠. 남편은 한국에서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필리핀으로 건너가 임시 가이드 일을 시작했죠. 가이드 일은 생각보다 남편의 적성에 맞았고 정식으로 현지 여행사와 계약을 한 남편은 그곳에서 2년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관광을 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업차 들어오는 한국인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패키지 투어를 만들어 접대를 하고 비즈니스를 연결해주는 일까지 가이드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앤디 킴은 제법 노련하고 능력 있는 가이드로 통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수입도 꽤 되었다고 하네요. 나랑 결혼해서 나중에 꼭 한국에 가서 살자. 남편의 말에 이멜다는 꿈에 부풀었고 아기를 갖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남편만을 바라보고 있던 이멜다와는 달리 앤디 킴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멜다가 따져 물었습니다. 기다려.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래야 한국에 가서도 편하게 살지. 그렇다면 다른 여자들은 만나지 말아요. 다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이야. 비즈니스 끊기면 책임질 거야? 그런 앤디 킴의 말에 이멜다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남편을 기다린 거죠. 하지만 배가 불러와도 한국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저 한국 갈래요. 어머님 뵙고 인사드리고. 그날이 남편과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앤디 킴이란 이름 석자만 남기고 자신과 찍은 사진도 모두 태워버린 채 한국으로 떠난 사람. 그렇게 이멜다는 혼자서 홍주를 낳았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다 홍주가 6살 되던 해에 아빠를 찾겠다고 한국에 왔던 이멜다는 식당 일이며 남의 집 가정부 일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고 병에 걸린 채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만약 남편이 범죄 이력이라도 있었다면 DNA 검사를 통해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와 저와 결혼을 한 후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멜다는 그러는 사이 병이 악화되었고 필리핀에 돌아가 수술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그 상황을 알게 된 홍주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오자마자 보증금과 여권까지 소매치기 당하고 몇 푼 주머니에 있던 돈으로 일주일간 공원과 찜질방을 전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늘이 도운 것인지 그날 비가 오는 그때 비를 피하러 우리 가게로 들어온 것이고요. 남편은 홍주를 본 순간 이멜다와 너무 닮아 놀랐고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몰차게 대했던 거죠. 결국 홍주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며 한국을 떠날 것을 종용한 거죠. 홍주도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윤희의 생일이라고 함께 찍은 사진에 있던 남편의 사진을 본 이멜다가 홍주의 아빠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된 홍주가 다시 찾아와 아빠라고 했지만 경찰까지 불러서 강제 출국당할 위기가 온 거죠. 엄마가 너무 아파요. 아빠가 너무 밉지만 엄마를 살릴 사람은 아빠밖에 없어요, 사장님. 눈물을 흘리는 홍주를 보면서 같은 여자로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보다 먼저 만난 여자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남자만 생각하고 찾아다닌 이멜다. 저는 그 모녀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신분 세탁을 하고 저와 우리 딸 윤희를 감쪽같이 속인 남자. 그것도 모르고 저는 20년을 살아왔던 거죠. 지금은 새로 마음을 잡고 살아도 용서가 될까 말까 한데 그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났고 조강지처인 저에게 배신감을 안겼어요. 도저히 저런 인간은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었죠. 지금도 거짓으로 핑계를 만들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멜다 외에도 많은 여자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이 남자를 어떻게 응징해야 할까요?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저런 파렴치한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이 뻔하니까요. 저는 일단 건물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만든 건물이라 다행히 제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저랑 부부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건물이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요. 홍주야, 일단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하루빨리 엄마 수술부터 시키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마련했고 그리고 홍주를 먼저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나 여행 좀 다녀올게. 여보,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그 여자는 나 없이는 죽는다고 자살까지 한다고 소동을 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당신 워낙 친절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줘. 그럼 우리 같이 갈까? 우리 가족 여행 간 지 오래됐잖아. 아니, 그냥 윤이랑 둘이 다녀올게. 설마 윤희가 아는 건 아니지? 이 인간 딸한테는 끝까지 좋은 아빠이고 싶은 모양이더군요. 몰라. 여보, 미안해. 진짜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어머니나 잘 돌봐드려. 그래, 당신. 그동안 애썼는데 가서 편히 쉬다가 와. 나도 그동안 반성하고 정리하고 있을게. 저는 그렇게 윤희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윤희에게 차분하게 이 상황을 설명했죠. 윤희는 생각했던 대로 큰 충격을 받은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 저 또한 괴롭지만 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면 홍주도 홍주 엄마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죠. 엄마,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 엄마도 믿기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편하게 살 때 너무나 불행하게 산 그 사람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윤희는 아빠의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꼭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함께 가게 된 것이죠. 마닐라에 도착하니 홍주가 나와 있더군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어때? 입원하셨어? 네, 내일 수술 들어가세요. 지금 병원서 오시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택시를 타고 마닐라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20년 전 이곳을 활보하고 다니던 남편의 모습과 남편을 사랑한 이곳의 여자들,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과거는 범죄였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죠. 이멜다는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저한테 죄송해하지 마세요. 20년간 남편이 저지른 죄들 모르고 살아온 저도 잘못입니다.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딸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전 이해합니다. 이 여자는 이런 와중에도 남편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한테 그 인간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지금은 다른 생각 마시고 수술 잘 받으세요. 홍주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멜다는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이멜다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갔죠. 저는 이멜다에게 한국 죽도 끓여주고 좋아한다는 한국 음식도 해주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인간이 뿌려놓은 씨를 찾아야 합니다. 전 어머님이 버리려고 했던 사진 13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주로 활동했던 마닐라 시내를 중심으로 그 사진의 주인공들을 찾기 시작했죠. 워낙 오래전 일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1명, 2명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자식이라고 하는 핏줄도 무려 3명이나 더 찾았죠. 제가 지금 무엇 하고 다니는 건지 저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 제 딸까지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진작 아버지를 찾아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찾게 해주고 싶었고 모두 억울함과 서러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더군요. 13명 중 2명은 이미 하늘나라로 떠났고 2명은 타지로 떠났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은 그들 중 아이가 있는 새 여인과 아이에게 초청장과 비행기표를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국으로 입국을 했죠. 그동안 내놓았던 빌딩은 팔렸습니다. 그냥 양육비만 주기로 했어. 호적에 올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 내 실수이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럼 평생 갚으며 살게.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우리 이번 주가 결혼 20주년인 거 알지? 당신하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잘 됐네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당신하고 결혼식한 그 홀에서 식사하면 어떨까? 그거 좋겠다. 내가 준비할게. 아니, 내가 할게. 당신 바쁜데. 내가 할게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올렸던 호텔에 예약을 했고 남편은 그날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죠. 남편은 근사한 턱시도까지 차려입고 리마인드 웨딩을 준비하는 모양새로 호텔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안 갔고요. 한껏 흥분한 모습으로 홀에 들어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죠. 자기가 뿌린 씨앗들이 장성하여 그 앞에 모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발뺌하는 그 남자에게 모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은 물론 파렴치 안으로 낙인이 찍혀 업계에서도 완전히 매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했죠. 비록 20년 속고 살아왔지만 제 인생이 다른 여인들의 한을 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다면 가치는 있습니다. 가끔 이멜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언니, 덕분에 홍주 학교 다시 다녀요. 고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꼭 붙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도 잘 살아야겠죠.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